방송 3법이 사실 조금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여러 법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견을 좀 신중하게 표현을 했는데 방송 3법과 관련해서는 내 뜻과 같다. 이거는 그냥 강경하게 입장을 내비친 거잖아요. 세 분은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이 방송 3법이라는 게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이 이제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당이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방송사법의 취지 자체는 이 대통령이 영향력을 줄이자, 대통령 영향을 줄여서 뭔가 추천하는 사람들을 뭐 시민단체도 넣고 이러자는 건데, 근데 보수 측의 지금 주장은 시민단체를 넣으면 사실상 좌파 시민단체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 언론에 대한 장악을 좌파 시민단체를 통해서 계속 유지하려는 좌파의 속셈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을 늘리고 뭔가 추천하는 경로를 다양화하고 이런 거에 그럼 동의하는 거 아니냐, 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렇죠. 좌파 시민단체만 들어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면 되지 않겠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전 그걸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냥 그러면은 방송사법 하지 말자. 그러면은 사실상 방송사법 통과시키지 말자는 얘기는 그냥 정권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이 그냥 방송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자라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방송의 정권의 장악력을 어떻게 줄일 건가? 그러면은 줄이는 거에 반대하는 건가? 줄이는 거에 찬성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전 대안을 듣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교묘한 논리인데 예. 실제 이제 방송국에 몸을 담아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시청자 위원회에서도 추천하고 이사를, 네. 그다음에 뭐 임직원도 추천하고 뭐 변호사 단체도 추천하고 학회에서도 추천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 추천이 많고, 그럼 이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되게 공정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것이고, 그다음에 임직원이라는 것도 이게 방송사 인적 구성을 보면 언론 노조가 사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네. 언론 노조에 소속되지 않으면 조직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되게 이 방송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위원회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사실 경영진이 그 시청자위원들이 임명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결국 그 구조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지배 구조가 그대로. 네. 학회, 변호사 단체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 편들이 추천될 것이다라는 계산이 끝난 다음에 이게 들어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로 하면은 거의 영구적으로 그 정권이 설령 보수로 다시 넘어가도 네. 공영방송은 계속 이제 장악하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워낙 말이 많으니까 사장 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결국 어떻게 하느냐에 다 그렇죠.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한테 불리하면 이렇게 할 리가 없는 거거든요. 약간 좀 물을 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는 민영 방송인 보도 채널과 그다음에 종편 채널에까지도 편성위원회 노사 동수로, 그다음에 사장 추천위원회 2개도 있고 보도 책임자 그러니까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 노조가 다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은 전 세계에 없는 법이에요. 심지어는 민간 회사에까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미국 CNN에 그 보도국장 임명하고 사장 임명하는데 그거를 백악관에서 뭐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이런 걸 워낙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대통령도 좀 눈치를 봤던 거죠. 네. 이재명 방송장 얘기 듣기 싫다. 그러니까 이거 좀 더 논의해라 뭐 이랬었던 것이거든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와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이른바 이제 돌격대 강성 의원들이 네. 밀어붙여서 통과시켜 놓고 나니까 그다음날 저녁에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내 뜻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뭐냐,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 명분을 얘기했을 거고 1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사추위가 이거 뭐 방송장악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네. 이게 뭐 좋게 말하면 자신감, 사실은 이제 오만해진 거죠. 아 그래 뭐 우리 뭐라고 해도 국민들이 그냥 다 넘어가 주시는데 야당은 20%밖에 안 되는데 20도 지금 될까 말까 이제 뭐 한데 설령 이거에서 조금 몇 퍼센트 떨어지더라도 이거 방송 구조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이거 몇십 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보지 뭐.
저는 이렇게 그 생각이 이제 변화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건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치에도 정말 안 맞는 법이고요. 이거는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겁니다. 이재명 방송 장악.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 법 똑같이 있었는데 추진하려고 하다가 결국 안 했던 거거든요. 그때는 네. 또 자기들이 다 잡고 있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수많은 실정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지만 그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것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계인 위원께서는 그러니까 핵심은 두 가지죠. 이사 추천 단위를 분절하는 것. 그러니까 학계나 변호사나 시민 추천위로 분절시켜서 각계각층 다양한 층에서 추천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국회 추천위의 비율을 40%로 한다라는 건데 예. 저는 그러니까 이사 추천을 분절시키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권한을 내려놓는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국회 추천 이사 비율 40%라는 건 좀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정치에 더 많이 개입됐다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뭐 제가 알고 있는 외국 해외 사례에서도 독일의 연방 헌법 그 헌재에서 공영방송에서 특히 국회나 정치권에서 이사 추천 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야 된다라고 판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와 언론을 구분시켜야 된다라는 그 취지, 그 전 세계 공통적 글로벌 스탠다드일 텐데 그것과 역행하는 법인 것 같아 좀 걱정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과방위에서 한 발언 때문에 또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송 3법과 관련해서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이 바로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은 거다라고 즉각 부인을 했고 이 국무회의 중에 이진숙 위원장에게 이제 발언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속보를 보니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이제 배석하지 않겠다, 제외하겠다라고 정치 중립 거듭 위반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이 과정인지. 그러니까 역대 정권들이 다 보면 비슷한 패턴으로 가요. 항상 초기에는 되게 박수 받을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그 처음이고 신선하고 하니까 박수를 많이 쳐줘요.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에는 도어 스태핑 한다고 해서 박수 많이 받았어요. 190일인가를 계속 했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 5.18 묘역 참배할 때도 여당 의원들 다 데리고 같이 가서 참배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쓴소리가 들어오고 불편해지고 그러면 이게 권력이 힘이 있는 권력이 그걸 이제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배척하고 안 하고 닫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양상 똑같은 양상이라고 봐요. 너무 빨리 나타난 거죠 지금.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게 뭐 그거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누구 네. 배석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는 거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누구누구 들어와 누구는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그 국무회의에서 그 말한 것 비공개로 말한 것이 밖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진숙 위원장이 대통령 말 듣고 나가서 기자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그 문제 물어보니까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그렇다.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그 안을 만들어 봐라고 했는지 아니면 안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얘기하면 그게 지시지. 그게 무슨 조언해 주는 겁니까 위원장한테? 근데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국무회의에도 들어오지 마 너는 이제 네. 이렇게 뺄셈의 정치로 벌써 이제 가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2023년 3월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사격 우리 방통위원장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달라도 형식은 좀 똑같이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야가 바뀌었는데 하는 행동들이 다 똑같습니다. 자신들한테 불편한 말들을 하는 옵저버 내지는 국무회의급 장관급 인사들은 전부 다 배척시키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든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원칙은 있는 것 같아요. 장관급 인사이고 방통법에도 분명히 필요에 따라서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라고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아무리 쓴소리를 하더라도 들어야 돼요. 배석시켜가지고 이야기해보세요라고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못할 말을 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위원회의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이거든요. 그걸 뭐 바깥으로 유출한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말도 아니고요. 그런 말 자체가 불편하다고 이렇게 배척시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발언이다. 물론 그렇죠. 아, 예, 네. 예.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그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유튜브에 많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발언했다라는 것으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안이 좀 다른데요. 어쨌든 국무회의에 배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어떤 직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걸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유튜브는 그때 직무정지돼 있을 때 그때 그쵸. 이틀인가 출근했는데 탄핵 소추시켜버렸잖아요. 심지어는 취임도 하기 전에 탄핵할 거라고 얘기했고 탄핵을 소추한 거잖아요. 그때 얘기한 거죠. 그 발언 자체를 그때 어쨌건 그래도 위원장이었는데 저는 나와서 그런 말 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뒤 그 맥락을 따져 보면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그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께서 이 대통령께 임기를 보장해 달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아무튼 국힘 정부나 이제 그 민주당 정부나 똑같다고 개혁신당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그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그냥 비공개 회의에 있는 말을 밖으로 유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걸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 따르면 지금 뭐 진실 공방을 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네. 대통령이 정말 국무회의 때 무슨 발언했는지 워딩을 공개하는 것도 이것도 부적절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그거를 지금 왜곡해서 밖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전달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닌 말을 지금 왜곡해서 전달했다는 거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유출을 해보면 아마도 자 방송사법은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장악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장악력을 떨어뜨리려는 거다. 그럼 이진석 위원장이 아마 반대 의견 뭔가 얘기했겠죠. 네. 그러면은 저 방송사법이 안 되면 제가 아까 말했던 거. 그럼 대안이 뭐냐? 대통령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럼 대안이 있냐 그러면 거기 다 못했을 텐데 지금 전 보수 진영이나 이진석 위원장이 이렇게 해야 영향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걸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진석 위원장은 혼자 그럼 나의 과제구나. 그럼 내가 그럼 뭐 다 대안을 마련해야겠구나 혼자 생각해서 혼자 밖으로 나와서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부적절하다고 저는 지적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에서의 말을 왜곡했다라는 이유로 배척됐다는 건데 네. 정확하게 이 워딩이에요. 언론 장악할 의도가 없으니까 위원회 안을 만들어 오라. 이걸 어떻게 왜곡을 하죠? 위원회 안을 만들어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지금. 근데 그게 위원회 안에 왜냐면 그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그 방통위는 업무 보고를 했을 때 방송사법에 찬성하는 쪽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은 이미 방통위의 리더십을 잃은 상태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는 이제 거고. 그거잖아요. 위원회 안을 만들어 오라는 구체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 의견을 물었다라고 지금 해석이 분분한 것 아닙니까? 이준석 위원장은 의견을 물었는데 그걸 위원회 안을 만들어 오라고 해석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당신은 왜곡했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런들 위원회 안을 만드는 건 당연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왜곡해서 당신을 배척하겠다는 위원회 안을 자체는 만든 것과 위원회 안을 만들어 오라고 했다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게 너무 지엽적인 얘기라는 거죠. 근데 장관급 인사가 당연히 방송통신에서의 어떤 개혁적 안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건데 네. 난 그런 적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배척시킨다는 그 결정 자체가 너무 지금까지 안 만들다고. 과남용하다는 지금까지 안 만들다고. 그거 이제 약간 논점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 같고 그러니까 아니죠. 만들 생각이 있었으면은 방송사법 논의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상당히 수년 동안 되고 있는 얘기면 방통위원장 취임하자마자 나는 이런 식으로 제가 말했던 방송사법이 그렇게 하면 대통령의 영향력 오히려 좌파 영향력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해야 대통령 정부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한 번도 지금까지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논란이 되고 뭔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오니까 대통령이 나에게 대안을 만들어라고 했다. 이게 타이밍상 이거는 지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이제 협치를 중시하는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충분히 그렇게 방통위원장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약간 저는 그렇게 전달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방통위원장이 안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보고 한번 지켜보시죠. 네. 라고 넉넉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이거 얼마나 왜곡이에요. 아름다웠겠습니까? 국무회의에서 배척할게요라고 그러실 수 하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좀 속 좁은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다. 수사도 하고 막 그 탈탈 털고 네. 10년 전 그 법인카드 그것도 민간회사 때 법인카드까지 탈탈 털어서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나온 게 성심당 빵집 그거밖에 없는데 또 했잖아요. 압수수색을 네. 또 네.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런 와중에서 또 이게 나오니까 이게 비판을 받는 거죠. 이렇게 국무회의에 들어오지 마라 무슨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너 나가 있어 그거랑 뭐 비슷한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본질은 그리고 방송 3법 이거 이렇게 강행 처리 이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네. 최소한 뭐 맞습니다. 협의라도 해보든가 여야 간에 해서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보고 수기 기간도 갖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갑자기 몇 명이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대통령도 뻔히 안 되는 쪽으로 얘기했다가 갑자기 바꿔가지고 이렇게 네. 해서 한다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죠. 저도 동의하는 게 이 법안이 진짜 필요해서 제정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그 반대급부로서 정치적 보복감에 제정시키려고 하는 건지 사실 되게 불명확하거든요. 네. 과거에는 법안 하나를 제정하려고 해도 수많은 공청회를 하고 이해관계자한테 그렇죠. 의견 수렴 거쳐가지고 조심스럽게 법안 하나 제정할까 말까 개정할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 그냥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 전부 다 함축에 다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그냥 정치적 보복감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그냥 두자는 겁니까? 그냥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권이 그 방송을 영향력을 두자는 행사하고 건 정권을 장악하자는 그 언론 장악하자는 거 그대로 두자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장악력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시민단체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은지 그 대안을 갖고 저는 보수 진영에서 영향력 줄이는 방안을 내놓으면 그걸 전 진지하게 보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안을 줄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서로 방송사법을 합의를- 언제부터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무정배제 판관이 정청래 그 의원을 되게 혼쭐냈었던 헌법재판소의 장면이 되게 기억이 나는 게 국회가 일을 안 했다. 민주당에서 인사를 추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크게 일가를 하셨어요. 네. 거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있었느냐라고 한번 민주당이 되물어보면 지금 이렇게 방송상법을 무리하게 속도전을 펼치면서 제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됐으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긴 채고 꼭 다시 나오고. 네, 알겠습니다. 세 분 오늘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2시엔 김광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저는 함께했고요. 내일은 드디어 우리 금강일 위원께서 돌아오십니다. 부족한 저를 함께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